요즘 시장 트렌드상 한 번에 지지가 뚫리면 살짝 뚫리는 게 아니라 크게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87K 때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른다 라고 하면 이렇게 ABC 파동 그리고 조정, ABC 파동 하면서 100K 언저리까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2025년 11월 19일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11월 18일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 저점이 89.2K고요. 저는 126K에서 89.2K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부터는 저항은 받아도 지지는 받지 않고 계속 뚫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일단 일봉에서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봉에서 차트가 15K 때부터 126K까지 상승한 모습을 한번 볼 거고요. 이전에 계단식 하락이 나타났었던 거를 일봉이랑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면서 지금 차트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1일봉 차트인데요. 이 지점 15.8K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돼서 124K에서 상승 파동이 끝났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추세를 나타내는 파동이죠.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5개의 하이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3파가 이렇게 가서 4파를 이렇게 끝내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과거 차트를 분석했던 것을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49K에서부터 124K까지 상승한 게 사실상 이 부분에서 조정을 맞긴 했어도 맥락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전에 108K가 넘는 가격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파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3파를 저는 74K 정도의 가격에 두고서는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약 30%의 조정을 거친 게 3번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은 일단 비율적으로는 30%가 살짝 안 되게 29% 정도 조정을 거친 거는 맞는데 그 규모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가격 움직임이 정확히 몇 K 움직였느냐 그거는 최근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움직인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앞서서 나타났었던 계단식 하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계단식 하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파동인데요. 이때 하락폭을 보면 7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53K가 살짝 넘는 정도고요. 이때 파동이 어떤 파동을 되돌리느냐라고 하면 앞서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동을 조정하는 것이겠죠. 그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 파동이 있었고 이 파동을 되돌리는 파동이 계단식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식 하락 파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은 다 지난 파동이니까 A파, B파, C파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 파동이 거쳐가는 입장에서 보면 ABC로 분석하는 게 물론 맞지만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4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승의 끝이었던 그 지점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하락하는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1차 하락을 거치고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이 상승 반동이 이렇게 나타났고 다시 저점을 갱신함으로써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또 상승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반등이 이렇게 나왔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파동을 보면
이만큼은 임펄스로 볼 수 있어도 조정이 나타난 후 상승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임펄스 파동이 깨졌죠. 그래서 파동이 더 이상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이전에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은 매물대 부근에서 상승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저점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투자를 계획했었다고 하면 이 지점이 뚫는 것을 보고서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짝 저점을 갱신하는 것을 보고 말아 올리는 파동을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에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항은 받아도 지지는 계속 뚫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이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대하게 ABC 조정 파동이 하나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가격 움직임 폭이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클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가격 움직임 폭은 둔화됐거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 횡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가격이 흐물흐물 하면서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저점 갱신 이후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K가 넘은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조정을 거친 후 고점인 124K, 더 나아가 126K까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동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도 살펴보면 상승 파동의 끝이 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점에서 1차적인 조정 파동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임펄스 파동으로 분석되기 어려우니까 ABC 파동이고요. ABC 파동에 대해서 되돌리는 파동이 이만큼 나오고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펄스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ABC 파동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크게 못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다시 한번 뚫림으로써 이런 식으로 126K를 넘겨버리는 상승 임펄스 파동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지점이 뚫린 이후에 다시 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타났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긴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그 청산 사태의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가 아닌 코인베이스 차트나 다른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 이만큼의 긴 꼬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락 파동의 종점은 이 부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가격은 라인 차트로 봤을 때 하락하면서 RSI는 상승을 하고 이 파동에 대해서 상승 조정, 상승 되돌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고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103.5K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ABC를 이렇게 되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때 나왔던 상승처럼 ABC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펄스 파동으로 파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봐도 임펄스 파동이 깨지고 또 이렇게 봐도 임펄스 파동이 깨지니까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됐고요. 중요한 가격 기준이 118K였는데 결국 118K를 못 넘고 116K 초반에서 가격이 뒤집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저점이 이 부분이고 126K에서부터 하락 파동을 살펴보면 이렇게 반등 또 다시 저점 갱신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다시 상승 반동 그리고 다시 조정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2022년에 나왔던 조정장이랑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숏인지 롱인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점 89.2K죠. 이 가격에서부터 반등이 5% 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파동이 이어진 다음에
떨어질지, 아니면 이미 5% 정도 상승을 했으니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락하면서 그 단계를 계속 낮춰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핵심인데, 물론 상승장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심리가 매우 안 좋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세워볼 건데요. 아직 몇 개의 캔들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굴곡이 있죠. 이 굴곡이 이때 나왔었던 지지 91K대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하회한다고 하면 이 지지 또한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시장 트렌드상 한 번의 지지가 뚫리면 살짝 뚫리는 게 아니라 크게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87K대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ABC 파동 그리고 조정, ABC 파동 하면서 100K 언저리까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가격은 91K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91K대까지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손익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좋은 자리가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관망을 하시는 게 최선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전에 3가지 시나리오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긋고 밑에서도 하나 그으면서 이 하단 추세선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이때 저점을 찍은 이후에 만약에 이 저항을 넘기면 생각보다 금방 100K 정도 언저리 가격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게 뚫리면 멀티 다이버전스의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멀티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저점 갱신이 3번 이루어지고 RSI도 이렇게 3번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봤지만 요즘 하락 추세가 지지가 뚫리면 크게 뚫린다, 이게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멀티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격에 알람을 맞춰 놓은 상황이었고, 하단부 가격이 먼저 울렸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반등이 어디서 올지 몰라서 따로 포지션을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짧게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 4시간 봉입니다. 이더리움은 파동 카운팅이 비트코인보다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거치고 이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을 거치고 있는데 이미 0.5 정도의 되돌림을 거쳤죠. 여기서 되돌림을 거치는 ABC 파동은 일단 이렇게 ABC 파동이 1차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또 이어진 형태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RSI는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을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더리움이 독주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약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을 때 이더리움이 하락하더라도 저점을 못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